자, 오늘은 챕터 4 폭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 자, 정상적인 연소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열과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외에 폭언과 충격, 압력을 발생시켜 반응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연소는 우리가 빛과 열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폭발이라는 것은 뭐냐, 이 충격파, 충격 압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정의 정도. 자, 그 다음에 폭발의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화학적 폭발, 우리가 폭발성 혼합가스가 점화를 할 때, 그 다음에 화약이 폭발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압력에 의한 폭발. 자, 고압가스 용기, 그죠? 보일러의 폭발,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해 폭발. 가압화에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아세틸렌의 폭발의 형태입니다. 분해 폭발. 가압, 그죠?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 아세틸렌은 폭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분해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합 폭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아나수소입니다. 그죠? 시아나수소. 자, 보시면 우리 중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 중합열이 발생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합,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한 분자들이 그죠? 서로 결합을 해서 간단한 분자들이 우리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 그것을 우리가 중합이라고 하고, 이 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중합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중합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시아나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 60일 이상 용기에 보관하지 마라. 그래서 60일이 경과하면 용기를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간 보관을 할 시에 이 분자들끼리 서로 중합을 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합 폭발. 그 다음에 이제 촉매 폭발이죠. 수소, 염소 등의 직사광선을 쓸 때 염소 폭명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소하고 염소, 그죠? 자, 이렇게 만나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게 염소 폭명기입니다. 그죠? 염소 폭명기. 여기에 이제 촉매로 뭡니까? 직사광선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촉매 폭발이 되겠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염소 폭명기에서 촉매로 직사광선, 촉매 역할을 한다. 그것이 촉매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연과 폭갱. 자, 폭발은 충격파의 전파 속도에 따라 폭연과 폭갱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연은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폭갱은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폭갱에 관한 정의, 요거를 이제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파 속도, 폭갱 속도가 나오는데, 폭갱이 전하는 속도는 약 1000에서 3500m/s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죠. 거기에 보면 이제 마하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폭갱 속도, 폭파 속도, 폭갱이 전하는 속도, 이거는 마하수로 얼마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수,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음속이죠, 음속의 우리가 속도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약 343m/s입니다. 1초에 343m 가는, 이걸 우리가 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하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폭갱이 전하는 속도, 지금 1000에서 3500m/s가 나오고 있죠. 자, 얘를 뭐로 343, 그러니까 343으로
나누면 마하수는 약 3에서, 그죠? 적게는 3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10까지. 예, 마하수는 3에서 10,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는 마하수를 보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는 안 나오고 뭐 3에서 15 이렇게 나왔었나?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적용되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아마 1, 2회차는 아니고 3회차인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하수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이다. 이 폭갱이 유도되는 거리,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폭갱 유도 거리는 뭐냐? 여기 용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 거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연소가 일어나고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폭갱으로, 격렬한 폭갱으로. 그래서 아주 전파 속도가 빠른, 그죠? 이런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폭갱 유도 거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짧아진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격렬하게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관속에 장애가 있거나 관지름이 작을수록, 장애물이 있거나 고압일수록, 전마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폭갱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갈로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갱이란 가스의 화염, 그죠? 화염, 연소, 갈로가 뭡니까 이게? 전파 속도죠.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것, 이것을 우리가 폭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갱의 정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폭갱 유도거리, 이게 뭐다, 그죠?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하는 거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인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까지 봐두셔야 되겠다. 마찬가지 문제 보시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이 높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고 고압이고 장애물이 많아서 뭡니까? 가스, 배관에 장애물이 있다 또는 관지름이 작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유속이 빠른 거죠. 유속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화염 유출 속도가 가스의 어떤 유출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죠? 이 유속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마원의 에너지가 클 때 당연히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는데,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인,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뭐 또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폭갱 유도거리 잘 보시고, 자, 폭발의 영향 인자가 나옵니다. 먼저 온도. 자, 발화점이 낮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발화점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온도죠.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가 됩니다. 그게 낮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불이 잘 붙는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잘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조성, 폭발 범위를 얘기하고 있다. 폭발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죠.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넓고 그 다음에 하한이 낮을수록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틸렌, 산화이틸렌 이런 것들은 조성에 관계없이 조건이 형성되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분해 폭발 내지는 뭡니까 이거 또 이런 거죠. 분해 폭발에 또 일으키는 가스들이다, 그죠? 분해 폭발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도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조성에 관계없이 또 폭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는 공기 중에서보다 산소 중에서 더 넓어진다 되겠죠. 자, 압력. 자, 일반적으로 가스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발화점은 낮아지고 폭발 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일반적인 가스는 압력이 높아지면 발화점은 낮아지고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가스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폭발의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가스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가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자, 수소는 10 atm까지는 폭발 범위가 좁아지다가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다시 넓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압력은, 일반적인 가스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커지는데, 일산화탄소는 반대다 이거죠. 좁아진다. 이게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는 뭡니까?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진다. 자, 그래서 압력에 의한 가스의 폭발 범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용계 형태, 크기. 자, 마찬가지, 그죠? 화염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도 용기가 적을 경우에는 발화하지 않거나 발화해도 도저히 꺼져버린다. 그래서 용기, 이게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염 현상 이렇게 나오고, 발화된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간극. 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안전 간극. 자, 어떤 위험 물질의 화염 전파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 용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적 8리터. 그죠? 내용적 8리터짜리의 틈새 길이 25mm.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틈을 준 겁니다. 이 틈의 길이를 25mm를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내부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을 일으켰을 때 이게 외부로 전파되는지, 그죠? 전파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전파가 안 되는, 전파시킬 수 없는 한계의 틈입니다. 그래서 점화시켜 폭발시켰을 때 그 발생한 화염이 용기 밖으로 전파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 틈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전파가 되는데 일정 어떤 틈의 어떤 간극에 따라서 전파가 안 된다.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그 이상의 간격이면 전파가 된다. 뭐 그런 어떤 틈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간극. 자, 그 기준은 지금 나오는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는 중요하다. 자, 먼저 폭발 1등급. 안전간극 0.6mm 초과. 3등급부터 보죠. 자, 폭발 3등급. 안전간극 0.4mm 이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전간극에 관한 시험은 약 한 10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10회 정도 실시를 해서 이게 이제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폭발 3등급 같은 경우 안전간극 0.4mm 이하에서는 폭발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폭발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염이 전파시킬 수 없는 한계의 틈이 여기서는 안전간극 0.4mm 이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틈에서도 뭐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라든지 아세틸렌은 조건이 맞으면 0.1mm 이하에서도 화염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폭발 2등급은 안전간극. 요거 넘어갔을 때 에틸렌이나 석탄가스 이런 것들은 자, 이걸 넘어가서 0.6에서 0.4, 0.4에서 0.6 이 사이, 요게 이제 안전간극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요런 가스들은 1등급으로 0.6mm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등급이 클수록 요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도는 가장 큰 게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